오지 AJ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주 멜번에서 한인 최초로 요양원을 하게 된 동기와 매입하기까지, 그리고 또 지난번 영상에서 매입을 하고 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엉망진창인 사업을 인수받고 난 다음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프도 리뷰를 했고 빌딩도 리뷰를 했고 모든 것을 리뷰를 해봤지만 제가 싼 값에 산 사업이 결코 잘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볼 경황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메시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에도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기고, 그리고 아이들 케어까지 다 맡기고 저는 오로지 100% 사업에만 전념을 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양로원에서나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 다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환자들의 병력,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파일로 해서 만들고, 정해놓은 법과 모든 질서를 빌딩 어세스먼트도 있고 환자들 어세스먼트도 있고 전부 다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준수하면 되니까 페이퍼워크로 낭비되는 시간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깥에서 영입해서 쓰던 무슨 청소하는 사람들 인스타프로 직원 청소부로 직접 해서 직원 관리를 했고, 빌딩이 낡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메인테넌스가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수월하게 남편이 매주 와가지고 빌딩을 메인테넌스 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서플라이어들을 다시 다 사정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저에게 맞는 꼭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보였어요. 레지던트 유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병원들, 의원들 이런 분들에게 다 팩스로 해서 새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어떤 레지던트들을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받았던 아스코트 하우스였거든요. 이름을 제가 인수하면서 바꿨어야 했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에 아스코트 하우스가 잘 될 때는 괜찮았지만 저 이전에 망하고 있었던 아스코트 하우스였기 때문에 벌써 이 주변에 아스코트 하우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1, 2년 후에도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새 주인인지를 모르고 저를 대하는 거를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이름 바꿀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면 또 제가 또 구축해 놓은 사람들의 인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특히나 사업체가 좋지 않은 사업체를 받을 때는 사업명을 꼭 바꿔서 시작하는 게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저는 특히나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 좋은 간호를 서비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첫째로는 환자들한테 정말 받을 그 좋은 질 좋은 간호를 받을 권리가 또 있는 거지만, 둘째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이 구전, 그 word of mouth가 퍼져 나가서도 그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거니까요. 이 퀄리티 오브 케어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스타프들을 제가 나름대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 정기적인 체크를
했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그 레크레이션 오피서들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매일 2시면 매일 벌어지는 그 레크레이션을 했었어요. 액티비티 오피서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매번 그 매일 하는 프로그램들이 달랐어요. 매주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서비스 뭐 예배도 하고 또 싱얼롱 그 타임도 있고 피크닉 타임도 있었고 무슨 게임 하는 타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들을 했어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 유지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와의 관계이고 또 두 번째로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저희가 어떤 간호를 하고 이 레지던트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재의 상황들을 방문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붙들고 인사와 함께 항상 경과보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따로 가족 패밀리 미팅이 없었어도 저는 항상 온고잉으로 경과보고를 하면서 관계 유지까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밀의 관계가 높아졌었습니다. 모든 무슨 병원 사람들 그리고 엘라이드 헬스라고 하죠. 무슨 뭐 포다이트리스트 뭐 발간호 해주는 사람, 피지오테라피 무슨 물리치료 해주는 사람, 무슨 또 그 레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또 무슨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1인 다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최전선에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매니지얼 파트도 물론 해야 했었고 홍보도 해야 했었고 또 스타프도 제가 정말 과장으로서 또 하다못해 누가 아파가지고 정말 스타프가 모자란다, 청소부가 뭐 늦었다, 아프다 해가지고 못하고 이러는 사람은 당장 급하면 제가 또 붙잡고 또 청소까지 해야 하는, 정말 사업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주인된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제가 제 사업이 아니었다면, 클리너가 오지 않았으면 안 와서 더러워진 화장실을 제가 치웠을까요? No. 네, 꼭 주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카페나 어느 곳을 가도 항상 저 사람이 주인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몇 초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그 주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토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일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했었고, 또 급기야는 제가 그렇게 쉽게 자리가 병동이 차지지가 않더라고요. 6개월이 되도록 정말 마이너스를 매일 치고 정말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데 캐시플로우가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소비가 이 렌트비였어요. 한 달에 35,000원을 낼라 하니까 너무너무 버거운 거였어요. 운영하고 애들 샐러리 주고 뭐 하면 저 샐러리나 남편 샐러리는 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남편이 그 본업이 있었어요. IT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풀타임으로 일하고 돈을 받는 거를 다 여기다가 때려 붓고, 저는 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했는데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정말 밑빠진 독에다가 돈을 들이붓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 자영업을 하면서 일리걸로 많이 일을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애들의 그 시급, 그 아워리 레이트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거죠.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그리고 노동 조건에 왜 최저임금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세금은 정황당하게,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희는 왜 그 2가지 종류의 그 격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이오업하고 그다음에 퀵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앱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다 얼마에서 얼마 브라켓으로 전부 다 나눠서 다 떼나가고, 또 총 금액의 9%의 연금이, 네, 슈퍼애뉴에이션이
법적으로 내줘야 하고 4주의 그 휴가, 2주의 병가 1년에 꼭 줬어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현금 박치기 없었어요. 현금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요양원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뭐 우야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려면 다 할 수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중국인한테 넘겨줬는데 그 사람이 한 것만 봐도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정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피땀 흘려서 일하는 아이들의 그 시급을 깎아가면서 일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건 여담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탱하려고 하니까 한 곳에 새로운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하이 레벨이었어요. 제가 치매병동으로 활성화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아파가지고는 여기는 내 돈 내가면서 오고 싶지 않잖아요. 하지만 치매 걸린 사람들의 그 친척이나 그 가족들은 어느 경지가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돈이 아까워도 그 사람들을 그 치매병동에 보냅니다. 내 돈 내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치매병동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저의 살아남기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건물주와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왜냐면 남편의 그 모든 월급도 쏟아붓고 은행에서의 그 빌린 돈도 거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캐시플로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건물주를 만나서 상의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 건물의 그 한 달 사용료가 35,000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모든 수입의 반절이 넘게 가고 보니까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빌딩이 낡아가지고 제가 그 관리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남편이 다행히 그 메인테넌스를 해주지만 남편이 안 해주면 제가 이 건물에 대한 거는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서 건물주가 그 메인테넌스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서 낡아서 아내 것을 하는 거는 저희 소관이었지만,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하니 저희의 그 새값을 좀 깎아달라 얘기를 해봤어요. 남편에게 먼저 얘기했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정말 그런 적은 없고 경우도 없으니 생각하지도 말자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는데 의외로 우리 건물주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서로 윈윈하는 시츄에이션이니까 자기도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고, 거기서 정말 상당한 금액을 저에게 그 디스카운트, 저는 디스카운트로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좀 더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배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올가미가 돼서 아주 크게 제가 당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거는 곧 있을 영상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줄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는 이 요양원 사업을 덥석 받아서 열어보니 엉망진창인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바이.